네, 안녕하세요. 우리가 5월 달에 공부하고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꽤 시간이 지났는데, 아마, 올해 이제 정책 공부는 이순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, 이순환이 1월 달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PSAT 부담을 좀 느끼시면 이순환 공부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치면 이제 올해 정치학 공부는 아마 이 1순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10월 달이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뭐 이순환을 들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논리도 더 많이 배우고 뭐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이순환을 못 듣고 이제 내년에 시험 보기 전에 삼순환을 공부한다고 치면 내년에 삼순환이 5월 달이거든요. 그러니까 10월 달에 공부를 하고 한 7개월 정도 공백이 좀 생겨요.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좀 아무래도 행정법 뒤에 있는 과목들은 다 비슷할 텐데 행정학이나 정치학이나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나 다 비슷할 텐데 조금 요즘에 경제학이 좀 과하게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 점수를 좀 많이 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땡깡을 부리는 건지 어리광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판을 깨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시험을 만들어 놔서 아마 여러분들 부담이 좀 더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. 그래서 천상 한 우리 16회 정도 공부하게 될 건데 이 16회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내년에 여러분의 정치학 점수를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. 요즘에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갖고 뭐 지금 한 근 10년째 비슷하기는 한데 경제학이 점수를 많이 주거나 혹은 좀 어렵게 내거나 해가지고 경제학이 지금 행시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꼴이 돼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당락이 거의 경제학에 의해서 결정되다시피 해서 뒤에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아까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좀 부차화되는 과목들이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. 저 정치학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데 시간을 많이 못 쓰고 시간을 낸다 하더라도 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막 늘리는 거에 대한 뭐 양을 늘리거나 문제집을 하나 더 풀어보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 수련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볼 생각이고 그 일환으로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. 하나는 오늘 자료를 세 가지를 드렸는데 거기에 일순환 1회 강의라고 되어 있는 일순환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로 플래그십 정치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셨는데 거기 보시면 방법론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방법론 주제 1이 있고 세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양적 접근, 질적 접근이라는 두 번째 주제가 있고 다섯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일치법과 차이법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분석 수준 이렇게 총 4개의 주제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뭐냐 싶으실 텐데 지금 다 완성이 안 돼서 책으로는 못 내서 그냥 자료로 해서 이번 순환 때 쓸 건데 정치학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. 범위가 일단 넓고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정작 뭘 복습해야 될지 이렇게 보려면 좀 어렵고 뭐 이런 면이 있어서 정치학을 전부 다 이 책에서 그냥 넘버링을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가 예를 들어 정치 사상의 20개면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배우는 순서대로 넘버링하고 그 넘버링하고 뭘 맞췄냐면 기출문제집을 지금 완전히 새로 다 뜯어 고쳤는데 기출문제집하고 넘버링을 맞춰놨거든요. 그래서 오늘 드린 세 번째 자료가 정치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오늘쯤에 이제 오늘 전에 출판이 돼서 나왔으면 좋은데
지금 딱 요만큼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수정하고 있는 중이라서 막 책이 좀 완성도 높게 나오려면 천상 다음 주 정도에 받게 될 건데,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제1장 방법론 해놓고 방법론 주제 1번 맨 위에 합리적 선택 이론 관련 문제 이렇게 해놨는데, 이게 플래그십에 있는 넘버링하고 맞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2003년부터 2021년 올해 문제까지 정치학 강의 2권에 싹 다 문제 해설을 했고, 옛날 문제 해설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싹 뜯어고치고 내용도 좀 손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,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정치학 공부하게 해드릴 거냐면, 우리가 정치학 강의 1권 가지고 정치학 전체에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한번 쭉 들여다봤는데, 그게 수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느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제일 단순한 방법은 그냥 주제별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국제정치에서 예를 들어 시험에 나올 만한 이론이 예를 들어 20개면 20개를 다 넘버링하고 실제 시험에 몇 개가 나왔고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넘버링 되어 있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쭉 보고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보시고, 그 다음에 관련해서 기출문제 보시고, 나중에 여력이 좀 돼서 연습 문제를 풀면 연습 문제도 그 넘버링하고 매칭 시켜가지고 풀어보시고,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책을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원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, 얇고 넓게 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좀 얇더라도 넓게, 그래서 시험에 제가 넘버링한 주제 중에 시험에 안 나오는 주제가 거의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갖고 정리해서 보실 수 있게 해놓고, 여기서 좀 모자란 건 여러분이 책이나 그 다음에 뭐 자료들을 조금 더 찾아서 보시면 되고, 보통 이제 책에 다 들어있으니까 책을 보시면서 조금 보강하시면 그동안 봤던 책들이 아마 이 넘버링 안으로 다 흡수돼서 그런 대로 좀 정리가 되실 거고, 나중에 이순환 할 때 혹시 강의를 못 듣더라도 요 플래그십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쭉 돌려보시면 정치학 방법론은 총 4가지 시험이 나오고 이거 이상으로 지금 낼 거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딱 4가지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뭐 개념에서는 또 뭐 거기도 한 8가지 뭐 이렇게 되니까 8개 정도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고, 어떤 게 좀 더 많이 나왔고 앞으로 나올 만한 게 어떤 건지 뭐 이렇게 한번 리마인딩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요즘같이 경제학이랑 행정법에 부담이 많을 때 그래도 좀 정치학을 좀 수월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제를 좀 뜯어 고쳐가지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. 거기에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,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순환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뭐 이래저래 뭐 얘기 많이 해놨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, 일순환은 다른 거 없고요. 딱 2가지를 할 거예요. 둘 다 답안 쓰는 건데, 지금 여러분이 답안 안 써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 3순환에 답안을 쓰게 될 건데, 내년 3순환에 시험 한 달 남겨놓고 답안 쓰려고 막 하다가 안 만들어지면 굉장히 난감해요.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. 뭐 잘 배워서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, 그냥 대략 몇 개의 키워드 암기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혹시 관련된 키워드가 시험에 나오면 그걸로 맞춰가지고 그냥 대략 쓰고 온다, 이거밖에 전략이 설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일순환 때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일순환에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고, 문제 풀어보는 것 중에 기출문제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2003년 문제부터 시작해서 2021년 올해까지 나온 문제가 총 한 19년에 2개, 입법고시 5급 공채 이렇게 있으니까 거의 한 120문제 정도 될 거거든요. 그래서 그 120문제를 한번 다 들여다볼 생각이에요.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16회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쭉 전개하려면 아까 한 대로 플래그십 가지고 어떤 주제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먼저 잘라서 공부하고, 그 다음에 서브노트 예비순환에도 썼고 지금 1순환에도 쓸 건데 서브노트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잠깐 들여다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확인할 생각이고, 그 다음에 정치학 강의 1권이나 이쪽 책은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혹시 모자라면 그 서브노트를, 그러니까 정치학 강의 1권을 서브로 만든 거니까
그 필요한 부분을 줄글로 조금만 더 첨가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. 예비순환 안 듣고 지금 일순환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비순환에서 했던 작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수업은 수업대로 따라가시고 그 필요한 부분에 내용이 좀 모자라면 그거를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활자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제 보강해 가시면 아마 16회 안에 문제도 좀 풀어볼 수 있고 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도 좀 하실 수 있고 요즘에 추세가 어느 주제가 좀 더 시험에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그래도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그래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좀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답안지를 만들 건데요. 일단 그 두 개를 그레이드로 나눠서 할 거예요. 첫 번째는 시험장에 가갖고 문제를 받았을 때 어쨌든 답안을 써야 되잖아요. 잘 쓰는 거 이전에 답안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다뤄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준비를 잘한 주제들은 잘 써서 조금 더 점수를 높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주제들 아니면 뭐 설마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겠어라고 생각해서 조금밖에 준비 안 한 주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주제들이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. 그러니까 어쨌든 답안을 쓰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 쓰는 게 두 번째. 그래서 원래 제 컨셉은 잘 쓰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의욕을 가지고 정착 공부하시면 한 70점대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맞을 수 있게 뭐 좀 더 잘하시면 80점까지 점수 맞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원래 목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범위가 넓은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얇고 넓게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떤 주제들은 조금 더 잘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집중해서 할 거니까 혹시 공부가 지금 많이 안 돼 있으면 첫 번째 글 쓰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시고 기출문제 풀 때 그런 방법들을 배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치학에 좀 흥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아보고 싶다. 그래서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써야겠지만 좀 힘들어도 점수를 잘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까지 잘 학습하시면 아마 내년에 시험 보실 때 조금 수월하게 보실 거고 그 다음에 70점대 중후반까지 그래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두 가지 목표 그러니까 그냥 다 합치면 결국 답안지 만드는 건데 답안지 만드는 쪽에 초점을 두고 한번 요 16회 강의를 좀 진행해 가보도록 그렇게 하시죠.